자, 여러분, 안보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탱크나 미사일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진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이미 우리 국경 안에,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최신의 군대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위험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새로운 시대의 생존 규칙, 복합 안보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분명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안보 전략은 아직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위험한 불일치, 이 간극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첨단 군대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현대사회의 약점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거대한 운하에 배 한 척이 딱 갇혔을 뿐인데 전 세계 무역이 그냥 마비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또 이런 건 어때요? 역사에 남을 만한 끔찍한 가뭄 같은 기후위기가 닥쳐요. 그럼 당연히 자원이 부족해지겠죠? 그 결과는요? 사람들은 살 곳을 찾아 대규모로 이동하고 결국엔 이게 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사회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이거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키보드 몇 번 두드리는 것만으로 우리나라의 전력망이나 금융 시스템 같은 정말 핵심적인 인프라를 완전히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측하기도 힘든 위협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과연 우리의 탱크와 미사일만으로 이걸 다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정말 충분할까요? 뭐 답은 정해져 있죠? 아니요, 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협 앞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대응 방식, 새로운 틀이 필요합니다. 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복합 안보입니다. 사실 안보라는 개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요, 시대에 따라 계속 진화해왔어요. 생각해보면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오로지 군사력이 전부였죠. 그러다가 냉전이 끝나니까 경제력이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와, 이제는 보건, 기술, 기후,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버린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복합 안보가 정확히 뭘까요? 한마디로 이건 생존을 위한 통합 전략이에요. 예전처럼 그냥 국경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군사, 경제, 기술, 심지어 사회 문제까지 이 모든 게 거대한 그물처럼 얽혀 있잖아요. 이 복잡한 위협에 맞서서 충격을 받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을 키우는 것. 이게 바로 복합 안보의 핵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예전에는 탱크나 미사일 같은 침략을 걱정했다면 이제는 바이러스나 사이버 공격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위협을 가하는 주체도 더 이상 다른 나라 군대만이 아니에요. 그냥 익명의 해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도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막아내는 방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령 공격을 받더라도 금방 다시 일어서는 능력, 바로 그 회복 탄력성을 갖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개념이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게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죠? 바로 먹는 것, 즉 식량과 에너지잖아요. 근데요, 이게 더 이상 그냥 돈 주고 사는 상품이 아니에요. 총 한 발 안 쏘고도 다른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우리의 공급망 문제랑 딱 연결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은 무조건 효율성만 외쳤어요. 가장 싸게, 가장 빨리 만드는 것 말이죠.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 어땠나요? 그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우리 모두 똑똑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효율성보다는 생존으로요. 세계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이 터지던 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건은 제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아는 그 전통적인 전쟁의 모습마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젠 누가 더 크고 비싼 탱크를 가졌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값싼 드론 수백, 수천 대를 띄우고 위성으로 손바닥 보듯 훤히 들여다보는 전면 감시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말 그대로 전장이 투명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문장의 핵심을 찌릅니다. 예전에 전쟁 교과서에 나오던 전장의 안개라는 말 있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 그게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위성, 드론, 온갖 센서들이 전장을 뒤덮으면서 이제는 정말이지 숨을 곳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 AI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눈 깜짝할 사이 마이크로초 단위로 누군가의 생사를 결정하는 세상. 이게 바로 AI 전쟁의 현실입니다. 인간의 반응 시간 따위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엄청난 질문들이 따라와요. 만약에 AI가 실수로 엉뚱한 결정을 내리면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위협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안은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여기 보이는 대나무처럼요. 강한 바람이 불 때 뻣뻣하게 버티면 부러지지만 유연하게 휘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바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충격이 와도 완전히 부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회복 탄력성을 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한 새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설계도, 그 청사진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마지막 파트에서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시죠. 자, 그 비전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이름하여 국가 생존의 신전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예전처럼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성이나 요새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대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4개의 튼튼한 기둥이 받치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 4기둥이 뭐냐면요. 하나씩 볼게요. 첫째는 외교입니다. 든든한 동맹과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둘째는 기술. 당연히 혁신과 사이버 방어에서 주도권을 쥐어야겠죠. 셋째는 국방. 이건 그냥 옛날식 군사력이 아니라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회복력 있는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바로 경제입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핵심 공급망과 전략 자원을 확실히 확보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 4기둥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안보를 우리 주변에 높이 쌓아올리는 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합 안보 시대의 안보는 오히려 거미줄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가닥만 끊어져도 거미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를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세웁니다. 만약 다음 위협이 바이러스에서, 끊어진 공급망에서, 컴퓨터 코드 한 줄에서, 혹은 기후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다면 우리의 다음 위기는 과연 어디에서 터져 나올까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은 어쩌면 모든 것을 동시에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